회 때문에 다바 때문에 뭘 본 거야. 자, 얘는 이제 지금 뭐 했냐면은 지구과학이었죠, 그죠? 자, 이게 복사평형. 그쵸, 복사평형. 얘 열수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열수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열수지. 자, 지구는 하필이면 뭐여서? 지구는 어때서? 구라서, 그죠? 지구가 구라서, 그죠? 네, 이게 시작이에요. 자, 지구가 구야. 지구가 구기 때문에 적도 쪽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무슨 영역의 빛이야? 가시광선. 엎드려. 정량선은 엎드려.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자, 그러면 이제 가시광선에 이제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다시 방출해. 자, 이 방출할 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자, 적외선 영역의 빛이야. 자, 이거를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기로 했어. 지구 복사 에너지. 자, 들어올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자,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똑같았어. 자, 그래서 자, 뭐가 있었죠? 자, 100이 들어오면, 그죠? 자, 우주에서 100이 들어오면, 자, 얼마 반사? 30 반사하고, 그죠? 30 반사하고 대략 20 먹고 50 먹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지표 입장에서, 대기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주 입장에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방출해야 돼요, 그죠? 네. 자, 다시 방출해요. 자, 다시 방출, 우주로 방출하려고 그러니까 대기에 어떤 애들이? 우주. 온실기체, 그쵸? 온실기체. 자, 온실가스. 자, 이산화탄소. 자, 수증기. 자, 그리고 메탄가스. 자, 오존도 있고, 그죠? 자, 산화이질소 뭐 이런 것들. 얘가 뭘 흡수하더라? 적외선을 잘 흡수하더라. 그쵸? 얘네들이 적외선을 겁나 잘 흡수해. 그래서 지표가 흡수한 양이 우주로 날아가는데 우주는 거의 안 날아가고 대부분 뭐야? 대기가 다 먹더라. 그래서 대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 다시 돌아오는 애들이 발생해. 자, 이걸 뭐라고 했죠? 재복사. 자, 이 재복사 때문에 원래 있던 기온. 자, 원래는 만약에 이 대기가 없으면 지구는 한 영하 15도. 뭐 이렇게, 그죠? 온실 효과 때문에 우리가 대략 한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재복사. 자, 이게 복사 평형이야.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죠. 자, 그러나 뭐가 생겨? 뭐가? 그죠? 뭐가 자,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 뭘 쓰기 시작했죠?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뭐가 증가해?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 자, 얘가 흡수율이 증가하겠지. 네. 그렇지, 더 많이 흡수해. 자, 흡수가 증가해. 흡수가 증가하면 뭐가? 재복사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지? 네. 재복사가 증가해.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은 흡수량이 70이고 원래 70이었어. 근데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얘가 많이 흡수하니까, 그지? 그래서 차이가 발생해서 지구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더라. 오케이? 상승하더라. 자, 이게 이제 온실기체. 네, 얘에 대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스토리. 이제 첫 번째 스토리야. 지구과학은 거의 스토리야. 자, 두 번째 스토리. 자, 지구가 이제 구형인데, 이 지구의 구형에 의해서 이제 위도별 뭐가 달라? 위도별? 그죠. 받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달라. 적도 쪽은 에너지 과잉, 극 쪽은 에너지 부족이야. 자, 이런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돼. 에너지 불균형, 적도 쪽과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뭐였어? 조금 유식하게 얘기했어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었어요. 그죠? 순환 맞죠? 자, 순환은 맞는데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불균형을 해소해 줬어요. 자, 그래서 자, 적도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뜨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작은 순환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 작은 순환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지구가 원래는 적도 쪽에서 상승하고 극쪽에는 하강해서 큰 순환 하나만 생기면 돼, 원래. 근데 이 작은 순환이 3개씩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구가 뭘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구 자전 때문에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전향력. 그렇죠. 전향력. 쉬운 말로 뭐라고? 코리올리 효과. 자, 코리올리 효과. 그게 쉬운 거예요? 자, 코리올리 효과. 자, 요거예요. 그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져요. 자, 그래서 대기에 큰 세 개의 순환이 생겼어요. 그걸 무슨 순환이라고 해요? 얘부터 적도 쪽에 무슨 순환? 핵패그. 그것만 외우고 있네. 자,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렇게 있었다. 라는 스토리까지 갔죠, 그죠? 자, 그래서 헤들리 순환 때문에 자, 헤들리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자, 적도 지역에 헤들리 왼쪽이 무조건 무슨 쪽이야? 자, 왼쪽이 서에서 오른쪽이 동해에 무조건 모든 지도는 이렇게 그린다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 요게 30도, 60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30도, 60도를 잘라서 자, 헤들리 순환 때문에 부는 바람이 뭐죠? 이렇게 불죠. 이렇게 불어요. 얘를 무역풍이라고 해요. 무역풍. 자, 페렐 순환 때문에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한다고? 편서풍. 자, 극순환은 극동풍이라고 해요. 극동풍. 극동풍이 불어요. 극동풍이 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기 대순환 때문에 뭐가 흘러요? 바다에 해류가 흘러요. 그죠? 자, 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해류가 뭐예요? 북 맞아요. 북까지 맞아요. 북까지 맞아요. 북. 자, 여기가 뭐죠? 정답. 북적도 해류예요. 그죠? 자, 북적도 해류예요. 적도의 북적도 해류. 그럼 요 밑에 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건 남적도 해류. 그죠? 남적도 해류. 자, 남적도 해류예요. 자,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해류가 뭐였죠? 그러시오. 북태평양 해류야. 저번에도 그러시오. 북태평양 해류야. 북태평양. 자, 그래서 무역풍 때문에 북적도, 편서풍 때문에 북태평양. 근데 대륙에 막혀서 우리나라 옆에 지나가도 될까요? 그러시오. 그쵸? 자, 그러시오 해류. 자, 그 다음에 여기 북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건 무슨 해류라고? 캘리포니아 해류. 맞아요. 캘리포니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남적도. 자, 여기 뭐죠? 내려온 거. 동오스트레일리아. 자, 얘 편서풍 때문에 얘는 알아야 돼.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해류. 그거. 자, 얘는 여기 어떻게 됐죠? 여기 남극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륙이 없어서 안 막혀서 여기서 뺑글뺑글 돈다 그랬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남극에서 뺑글뺑글 돈다 그랬어. 뭐라고 한다고? 남극에서 뺑글뺑글 돈다 그랬어. 뭐라고 한다고? 남극 순환류라고 해요. 남극 순환류. 얘가 이제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라고?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가 어느 나라? 페루 해류라고 한다. 페루 해류. 그죠? 자, 요거 다음 스토리가 뭐였죠? 그래서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난 거 여러분 수능 시험에도 날 겁니다. 100% 날 겁니다. 왜냐면 매년 난 거 뭐? 엘니뇨. 그쵸? 그 다음이 엘니뇨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엘니뇨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엘니뇨? 페루 연안의 수온 상승이야. 오케이. 그거라도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일단 이걸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엘니뇨냐 아니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죠? 엘니뇨가 뭔지 알아야 돼요. 페루 연안. 여기죠? 여기 페루 연안. 여기 페루 연안의 수온 상승이야. 자, 페루 연안의 수온 상승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무역풍의 약화. 오케이, 좋아요. 자, 무역풍의 약화. 자, 무역풍 때문이에요. 자, 무역풍이 약화돼서 자, 그러면 평상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평상시. 자, 평상시는 무역풍이 불어서 자, 무역풍 여기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여기 그죠? 자, 무역풍이 불어. 자, 무역풍이 불어. 자, 그러면 뭐가? 바람이 불면 해류가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자,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장으로 표층 해류가 이동해. 그럼 뭐가 생겨?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기지. 그럼 뭐가 올라와? 심층수가 용승한다고. 그죠? 자, 심층수가 용승해. 용승.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온이 어때야 돼? 낮아야 돼. 자, 수온이 낮으면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요? 고기압이에요. 아니, 확률 50%인데. 자,
고기압.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높아서 공기가 내려가야지. 그럼 하강기류면 고기압이야. 그럼 날씨가 맑아. 그래서 페루 연안은 원래 날씨가 맑아. 페루. 그죠? 페루 그러면 맑은 날씨. 그죠? 자, 날그만. 그리고 요게 인도네시아. 그 서태평양이지. 서태평양은 반대로 뭐야? 상승기류. 수온이 높잖아. 표층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많이 내서 인도네시아 뭐 산모작 뭐 이렇게 그죠? 쌀농사가 잘 된다. 그게 평상시.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걸 뭐? 엘니뇨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만 기억하면 엘니뇨는 그게 바뀌는 거. 그러면 평상시가 심화되는 거, 무역풍이 강화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라니냐. 라니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였죠? 엘니뇨, 라니냐 다음에 사막화. 어디에 사막이 많더라? 적도. 아니에요. 적도는 열대 우림이라 했어. 적도는 오히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산림이 우거져 있죠. 대류가 아니. 건조한데. 그거 어디가 건조하냐고? 30도. 30도 맞아요. 자, 30도를 기억하세요. 30도. 위도 30도는 지금 뭐야? 여기서 올라갔던 뜨거운 고가 올라갔던 게 내려가잖아. 하강기류, 고기압이라고. 30도 부근은 뭐다? 비가 안 내려. 고기압이라서 비가 안 내려.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남이 30도든 북이 30도든 여기 뭐야? 사막이 엄청 많아. 그죠? 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자, 그래서 어쩌라고? 이 사막이 넓어진다고. 사막화. 왜? 자꾸 사람들이 뭐 숲을 훼손하고 도시를 짓고 그러니까 사막이 넓어지고 있더라 이거지. 사막이 넓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무슨 영향을 끼친다? 황사. 그죠? 황사 영향을 끼치더라 이런 얘기죠. 황사가 이제 사막화와 연관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엘니뇨는 요 태평양 부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니죠. 엘니뇨는 뭐야? 전 세계,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이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거를 15분, 그리고 꽤 15분, 15분 정리했습니다. 다 외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물리입니다. 물리. 물리예요? 물리. 여기 할 차례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맞죠. 자, 물리죠, 물리. 자,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에너지가 뭐야,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오케이. 능력. 자,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에너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일은 뭐냐면, 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고된 노동 이렇게 떠오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좋은 거예요. 우리 일하면은 막 이렇게 나쁜 이미지잖아. 근데 좋은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가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그걸 우리는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가 많다? 그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케이. 자, 일상적으로 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하면은 딱 들어맞는다? 변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내가 돈이 많아. 그럼 뭐야?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돼? 돈을 버세요. 그죠? 돈을 버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오케이. 자, 뭔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건 에너지가 많을 때. 그죠? 돈이 많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 종류. 자, 에너지 종류. 돈에도 종류가 있죠. 자, 주식으로 있고, 그죠? 지금 좀 망했지만. 그 다음에 건물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나의 능력 자체가 돈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내가 뭐 어딘가 뭐 내가 잘하는 거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돈을. 그게 능력 자체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빛 에너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빛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빛이 뭐야? 빛이 뭐죠? 뭔지 알아요? 빛이 뭐예요? 빛이 물리적으로 뭐라 그래요? 물리적으로 뭐가 빛이에요?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의 진동에 의한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그래요. 그걸 빛 에너지. 자, 이 전자기파를 가지고 우리는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는 Q죠, Q. 자, 열 에너지는 뭘 할 수 있어요?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열 받으면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죠? 자, Q는 CM 델타 T. 화학 에너지. 뭐가 화학 에너지야? 화학 분자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야. 자, 화학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포도당, 그리고 배터리, 유기물,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야? 옆구리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 놓죠. 나중에 못 먹었을 때 쓰려고, 그죠? 선생님 특별하게 좀 많은 거고, 그죠?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어진다! 그럼 선생님이 제일 오래 버틸 거예요. 너는 제일 못 버티겠다, 그죠? 내가 그죠? 먹겠네. 옆구리가 없으면 잘 못 버팁니다, 그죠? 나중을 위해서 저장된 이런 것들 다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류의 흐름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 자, I가 뭐죠? 아이요? I가 뭐예요? 전류. 전류죠. 전류. 전류의 의미가 뭐죠? I는? 전화. 전하의 흐름이야. 그걸 수식으로 저. T분의 Q예요. 1초당 흘러가는 전하량이에요. 오케이. 자, 전압이 뭐죠? 전압은 V입니다. V, 볼티지.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죠. 전류를 일으킨 능력. 1쿨롱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야. 전압은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전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어떻게 돼요? T분의 Q 곱하기 Q분의 W예요. 자, 그래서 Q가 약분돼서 뭐가 남아요? T분의 W. 의미가 뭐죠? T분의 W? 시간? 시간? 1초당.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있으면 시간당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시간당 W가 뭐라고? 압력 프레셔죠. W. W는 일이에요. 워크. 시간 일할 수 있는. 그렇죠. 1초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야. 1초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1초당 일을 많이 해. 동일한 시간당 뭔가를 많이 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능력자. 능력자. 파워가 넘친다. 그죠? 얘가 파워예요. P. 이거를 우린 다른 말로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력. 파워입니다. 초당할 수 있는 일의 양, 파워, 전력. 자, 전력입니다. 그러면 1초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전력이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뭐 하면 돼? 1초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일이 곧 에너지잖아. 그치? 1초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뭐야? T분의. 다시. 자, 여기 누가 있었어요? 자, 별이 있었어요. 자, 별이가 일을 해요. 그죠? 10초 동안 100만큼의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의 파워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10. 10이죠. 10분의 100이니까, 그지? 1초 동안 10해요. 자, 그러면 10초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저 P분 10. P를. 뭔가? 다시. 자, 얘가 총 얼마만큼의 일을 했어? 100만큼의 일을 했어, 그죠? 그럼 파워가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인 거야? 1초당 10 했으니까 파워가 10이라고 한다고. 예. 그러면 10초 동안 총 얼마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럼 얼마야? 그럼 100이지. 예. 100이지. 그럼 P에다 뭘 하면 100이 나와? 시간. 10을 곱하면 돼. 자, 그래서 총 한 일의 양, 총 에너지는 전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지. 아하. 그치? 근데 전력은 지금 뭐라 그랬어? 전류 곱하기 전압이라고 그랬지. 그럼 총 전기 에너지는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시간이 총 전기 에너지라는 거지. 와, 그렇죠? 자, 선생님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네. 다 알아야 되죠.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통합과학 전체에서는, 그쵸? 요거에 대한 개념이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뭐죠? 역학적 에너지 뭐예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요.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엎드려. 아니에요? 2분의 1도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얘가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자,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9.8. MG. 그죠? 그걸 mgh라고 하죠, 그죠? 얘가 mgh예요. mgh. 이 두 개의 합이 일정하더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핵 에너지. 자, 우리 핵 안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핵 분열, 핵 융합. 이거에 의해서 핵 발전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핵에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죠? 이는 핵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핵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렇죠, 폭발. 머릿속에 폭발이 등장해요. 자, 얘는 델타 MC의 제곱이에요. 델타 M이 뭐예요? 질량, 질량, 변화량. 결손. 변화량인데 이제 여기선 질량, 결손.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핵에는 원자 핵은 뭐야? 질량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에너지로 돼요. 자, 여기서 C가 뭐죠? C요? C가 뭐야? 광속이에요. 빛. 광속. 빛의 속력이에요. 빛의 속력. 빛의 속력. 자, 이게 핵 에너지다. 핵 에너지다. 에너지 종류 많고 복잡하네, 그죠? 자, 다 정리했죠, 그죠? 열심히 외우세요. 열심히 외우세요.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이제 한꺼번에 다 정리한 거야.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야. 자, 태양 에너지. 그럼 태양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 수소. 수소, 핵, 융합 반응. 오케이.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니까 뭐야? 얘. 맨 끝에 있는 거. 핵 반응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에너지가 발생해? 자, 무거운 원자 핵으로 변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변하면 무슨 변화가 생겨? 질량이 감소해. 자, 질량이 감소해. 자, 이거를 질량 결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질량 결손. 자, 질량이 감소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질량 감소 나오네요. 그죠? 질량 감소라고 나옵니다. 자,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더라. 질량 감소하더라. 이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가 되더라. 자, 다시 쓸게요. E는 델타 M C의 제곱. 감소한 질량이 뭐에? 빛의 속력에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 구해지더라. 이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 중심부에 수소 핵력반으로 생성된 에너지는 태양 표면에 도달하여 사방으로 방출된다. 그중 일부가 지구에 도달한다. 자, 볼게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에서 여기서 방출된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크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자, 어디? 우주 공간으로 분산되는 거잖아. 자, 우주 공간은 몇 차원이에요? 3차원. 3차원이에요. 공간 얘기했잖아. 시간까지 합하면 4차원이지만 공간만 얘기하면 3차원이야. 자, 이렇게 3차원에 이렇게 있어요. 3차원. 자, 그러면 이 3차원 공간으로 에너지가 퍼져요. 자, 그러면 3차원 공간에 여기 있던 한 점에 있던 에너지가 이 표면에 골고루 퍼진다. 그러면은 자, 얘가 뭐야? 구껍질이죠. 자, 구껍질이 뭐죠? 수식으로. 자, 얘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구껍질 구하는 식. 구껍질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R이. 3분의 4 아닌가? 너는 부피잖아. 네. 아니, 수학 어디서 배웠어? 형. 몰라? 아니. 자, 4파이 R의 제곱입니다. 제곱이.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자, 그 중에 지구가 어디 있어? 여기 한 점에 있다고, 그지? 자, 이렇게 퍼지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지구가 흡수한다고.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얻는 에너지, 요 지점이 받는 에너지는 4파이 R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지, 그지? 여기 받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그 일부가 지구에 도달한다는 의미야. 이게 전체 에너지의 얼마다? 20억 분의 1이라는 거지.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원래 에너지의 20억 분의 1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시. 태양은 수소 원자 4개. 자,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뭐가? 질량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이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돼. 근데 그 에너지는 1초 동안 방출된 태양 에너지는 인류가 1000만 년 동안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1000만 년. 근데 그 중에 우리는 20억 분의 1밖에 안 받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태양을 이렇게 둘러싸면 되겠다, 그죠? 태양을 둘러싸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태양전지잖아, 그죠? 자, 태양을 주변에 이렇게 구 모양으로 태양 전지판을 딱 둘러싸면 1초당 인류가 10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죠? 자,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쵸? 자, 이미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 관계. 자, 1905년 누가 또 아인슈타인이야. 그죠? 뭐만 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은 뭘 알았다? 핵 반응하면 질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를 방출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아냈어요. 수학적으로 알아냈어요. 자, 4개의 수소가 있어. 자, 수소가 있어. 뭐 질량은 다 1이라고 할게. 질량 거의 비슷하니까. 원래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워요. 1111 하면 4잖아, 그지? 4야. 얘를 한 덩어리로 딱 뭉쳤어. 그러니까 질량이 얼마가 되더라? 3.9가 되더라, 이거지.
자, 1111인데 합한데 질량이 없어져. 그죠? 자, 빼면 얼마야? 0.1이 어디 갔냐 이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질량이 결손됐다고 합니다. 자, 떨어져 있는 4개를 합치니까 질량이 감소해. 근데 그 감소한 질량이 뭐가 되더라? 에너지로 방출되더라. 자, 질량이 줄어들더라.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아인슈타인이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현재 태양의 질량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죠? 매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태양 에너지 전환과 흐름. 태양 에너지 전환.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자, 열 에너지. 뭐가 열 에너지죠? 온도를 변화시키는 게 열 에너지라고 그죠? 자, 지구에 도달해서 이 태양 에너지는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뭐죠? 운동 에너지. 움직임이죠. 운동이잖아. 그쵸? 공기, 뭐 바람이 불게 한다. 파도가 치게 한다. 이게 다 운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 화학 분자에 저장된다 이거죠. 그죠? 광합성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전환된다. 에너지는 뭐가 잘 된다? 전환이 잘 된다. 그죠? 전환이 잘 된다. 자, 바람은 뭐다? 바람은 태양 에너지가 흡수돼서 얘는 운동 에너지예요. 움직이잖아. 그죠? 얘는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자,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자, 비가 떨어질 때는 운동 에너지만 비를 구름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는 건 위치 에너지죠. 그죠? 태양 에너지가 뭘 한다? 수증기를 일으켜서 자, 물을 높은 곳에 올라오게 한 거죠. 그죠? 위치 에너지 맞는 거예요. 기상 현상. 자,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합성한다는 거죠. 태양 광 발전. 그렇죠?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를 볼게요. 열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가 구름의 위치 에너지. 떨어질 때 이제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 전환되겠죠. 그죠? 위치 에너지. 자, 빛 에너지가 식물의 화학 에너지. 포도당입니다.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 자, 그럼 우리가 쓰는 화석 연료 뭐가 있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거의 근원은 뭐라는 거야? 태양 에너지라는 거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근원도 태양 에너지였어요. 광합성이었어요. 오케이. 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직접 전기로 바뀐 거, 전기 에너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태양에서 뭐? 질량 결손. 자, 핵 반응에 의해서 질량이 결손돼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게 빛 에너지 형태로 직접 쓰거나, 그죠? 자, 이게 열 에너지 형태로 쓰거나 이 두 개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빛 에너지는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 화학 에너지 전환되는 거고, 자, 얘가 화석 연료까지 될 수 있고, 자, 빛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쓰는 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한다. 그죠? 태양광. 이거는 빛 에너지를 직접 쓰는 거. 자, 열 에너지. 이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뭐가 된다? 물을 데워요. 자, 물을 데우면 얘가 뭐가 되죠? 강수. 그죠? 자, 그리고 바람. 공기를 데워서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자, 물을 데우거나 공기를 데우는 건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한다. 그죠? 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 형태로 지구에 영향을 주더라. 근데 우리가 결국 이걸로 갖고 뭘 만들어요? 거기 저장된 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그죠? 이렇게 쓰고 있다. 자, 그렇다. 자, 빛 에너지. 자, 빛 에너지는 뭐다? 광합성과 태양전지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열 에너지. 그건 뭐야? 바람이 불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거. 그죠? 이 두 가지 됐습니다. 별거 없네. 별거 없네. 후다닥 넘기고. 자, 쉽습니다. 쉽죠, 그죠? 쉬웠어요. 자, 이제 나오죠. 이제 물리학이 나옵니다. 자, 발전. 발전. 뭐예요? 발전.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발전. 자, 전기를 발생시켜요. 자, 뭘 한다?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에너지원. 그러면 이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에너지도 뭐야? 우리는 어딘가에서 얻은 거라는 거죠. 그죠? 에너지원. 자, 전기 발생. 자, 발전. 전기 발생하는 방법을 알아낸 과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자, 그래요. 자, 패러데이. 자, 마이클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기 유도 법칙. 이게 주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전기 발생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자, 어떻게 발생시키냐? 자, 요거죠. 자석이 있어요. N극, S극.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으면 요렇게 나오는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자석에
자기장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기장. 자기장이 뭐죠? 자기 뭐죠? 자기 잘장 하는 거 아니고? 자, 뭐요? 그 뭐예요? 자석이 자석이. 반응하는데.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이거를 우리는 B라고 써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대표 문자를 B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B는 S분의 파이예요. 단위는 테슬라예요. 자, 일론 머스크 자동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 자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속. 파입니다. 파이. 단위는 웨버예요. 웨버. 과학자 이름 자속. 자, 자속이 뭐냐면 자기력선 다발 이렇게 나와요. 자, 자기력선의 다발이면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 자기력선의 개수. 자, S는 뭐죠? S는 보통 언제 썼죠? 서페이스 면적할 때 썼죠. 그죠? 자, 그러면 단위 면적당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볼게요. 자, 요 N극에 가까우면 똑같은 면적당 자기력선이 3개가 나오죠. 자, 요 극에서 떨어지면 똑같은 면적당 자기력선이 1개 나오죠.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자, 이 극 쪽의 자기장의 세기는 자, 여기에 있던 자기장의 세기의 3배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세기를 정의하기로 했어요. 자기장의 세기는 동일한 면적당 자기력선이 몇 개 나오냐. 요거예요. 자, 요게 자기장의 세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뭐가 있었냐면, 옆에, 자, 요렇게, 막대기를 요렇게 그려놓고, 자, 요렇게, 뭐가 이렇게 동그란 게 감겨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코일. 자, 쉬운 말로, 솔레노이드. 자, 어려운 말로, 코일이라고 해요. 두 개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자, 솔레노이드 또는 코일이라고 해요. 오케이? 솔레노이드.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여기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이 내부를 지나가요. 이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변하니까 뭐가 발생하더라? 아무것도 없는 이 코일에 전류가 생기더라 이거지. 전류가 생겨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뭐가? 자, 자기력선의 변화. 자, 자기력선의 변화. 자, 그냥 변하면 안 되고 어디? 코일 내부에. 자, 코일 내부에 자기력선이 변하니까 뭐가 생기더라? 전류가 발생해. 그걸 유도전류라고 한다 이거지. 유도전류. 자, 전류는 방금 설명했어요. 전류가 I예요. 자,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원래는 뭐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죠? 전기. 그 전화. 전압이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그러면 전압이라고 했잖아. 그죠? 전압. 자,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변하니까 전류가 생기더라. 그러면 이 자기력선의 변화가 뭘 만들었다? 전압을 만들었다. 자, 이 만든 전압이 전류를 발생시키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자, 자기력선 변화 때문에 생기는 전압을 유도기전력이라고 하자. 유도기전력. 유도기전력이 뭐라고? 전압이야. 발생된 전압. 그죠? 얘가 전압이야. 그냥 V라고 쓰면 돼요. V. 전압이 생겼어. 자, 전압이 뭐 때문에 생겼어? 자기력선의 변화. 자기력선이 파이야. 자, 변화가 뭐지? 델타야. 델타 파이. 자기력선의 변화. 근데 자기력선의 변화의 기준이 있어야지. 자,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냐. 이거 뭐죠? 얼마나 빠르게 그러면은 뭐 그죠?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1초당 얼마 변하냐 이거죠. 자, 그럼 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면 돼? 델타 T가 들어가면 돼요. 자, 1초당 자기력선의 변화가 있는 만큼 전압이 유도된다. 거기에 여기 뭐가 첨가돼요? N이 첨가됩니다. N. N은 뭘까요? N이 뭐죠? N. 자, N은 코일을 감은 횟수예요. 코일을 한 번 감으면 이 내부의 자기력선이 한 번 통과하겠지. 근데 내가 2번 감으면 2배로 통과했네? 3번 감으면 3배. 그러면 자기력선, 자, 몇 번 감았냐의 단순 비례네. 그죠? 그래서 N이에요. 자, 얘는 가문수예요. 코일의 가문수. 가문수예요. 자, 이게 패러데이 전적의 유도 법칙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과학자가 한마디를 했죠.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 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예요. 자, 요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게? 자, 물리에서 마이너스는 뭐라고 했죠? 물리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뭘 의미한다 그랬죠? 자, 플러스 10으로 가. 그럼 마이너스 10으로 간다는 의미는 뭐죠?
방향이야. 그치, 방향. 물리에서는 뿔마가 방향이야. 그쵸. 자,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기력선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시킨다 이거죠. 그죠? 자, 변화. 자, 자기력선의 변화를 방해한다. 변화를 방해한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유도돼. 반대 방향으로. 그죠? 반대 방향으로. 자, 어렵죠? 변화를 방해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그죠? 열심히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여기서 끝인데, 자, 마이너스 n. 뭐라고도 할 수 있다? 델타 t분의, 자, 델타. 자, 파이의 정의를 얘기했죠. 얘가 파이. 자, 얘가 자기력선의 개수인데, 자기장으로 설명할 수 있죠. 파이는 b 곱하기 s라고 할 수 있어요. b 곱하기 s.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자기장이 변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요 얘와 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력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뭐다? 통합과학에서 물리 전공인 선생님은 다 설명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물리 전공 선생님이 많이 안 계시니까 그냥 자기장이라고 표현 많이 해요.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원래 다른 거예요. 근데 똑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자기유도. 자, 전자기유도 뭐라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유도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 코일을 움직이거나 누가 움직이든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자기장의 변화만 있으면 돼.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 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자, 이게 중요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한다. 단위 시간당 변화다. 그렇죠? 여기 수식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사실. 그죠? 이 수식을 설명하는 게 정의입니다.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더라. 자, 유도 전류. 자석의 운동 방향과 자석의 극에 따라 달라지더라. 자석의 코일을 가까이 할 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더라. 오케이, 반대.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이거 할 수 있으면 돼요. N극과 S극이야. 그러면 자기장,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S를 가까이 해. S를 가까이 해. 그럼 이 코일 내부의 자기력선은 어떤 변화를 일으켜? 자, S가 가까워졌어. 그럼 요 코일 내부의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 어디로 증가해? 자, 다시. 설명을 다 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멀리 있을 때. 자, 멀리 있다라고 할게. S. 자, 멀리 있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코일이 이렇게 있어. 멀리 있을 때는 하나밖에 통과를 안 했어. 근데 S가 가까이 가니까 뭐야? 5개가 통과해. 그쵸? 윗방향으로 1개였던 게 5개가 됐어.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해? 윗방향의 자기장이 강화됐다. 증가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자, 위로 증가했어요. 위로 증가했어요. 자,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과 변화를 다 따져야 돼요. 자, 위로 증가했어요. 자, 이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자기장이 생기면 얘가 상쇄될 거 아니야. 증가가 없어진다고. 상쇄시킬 수 있어요. 상쇄해야 돼요. 위로 증가하면 상쇄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아래로 흘러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코일이 뭐다? 아래로 전류가 흐르게끔. 이거 오른손 법칙이죠. 자, 아래로 전류가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요. 자,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요렇게 흘러야 된다. 그럼 자기장이 아래 방에 대해서 이게 상쇄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됐죠? 되죠? 자, 그 다음에 N극. 자, N극 볼게요. N극. 자, N극, S극인데 N극에서 나가야 돼요. 자,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어떻게 돼요?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뭐가 줄어들어요? 스테이지가 다시 N극을 가까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하죠. 자, 아래로 증가했어요. 자,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쇄시켜야 돼요. 그죠? 얘를 상쇄시켜야 돼. 증가하면 상쇄시켜야 돼. 자, 그러면 아래로 증가했으니까 이걸 상쇄시키면 위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위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 이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서 상쇄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거예요. 오른손 법칙이에요. 왼손으로 하면 거꾸로 나옵니다. 무조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자, 다음.
다음 볼게요. 선생님, 어. 근데 왜 상쇄시켜야 돼요? 왜 상쇄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왜라는 질문이 나왔잖아. 왜? 자, 과학에서 왜라는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메타 분석이라고 해요. 메타 분석. 그렇죠? 자, 잘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유도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러면 그 발견을 한 거를 뭘 한 거야? 발견하는 규칙을 찾은 거야. 이런 규칙으로 전류가 유도되고 전류의 세기가 유도되는 거라 이 규칙을 수식으로 만든 거야. 근데 방금 뭐로 질문했어? 그럼 왜 이 규칙이 성립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잖아.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해요. 왜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돼요? 라고 질문하죠. 그의 답은? 그거의 답은? 없어요. 그의 답은 몰라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이니까, 그죠? 이건 구분해야 되니까, 그죠? 자, 선생님이 생각한 바로는 이 세상에 만약에 얘가 변했어. 아래 방향으로 증가했는데 얘가 이 아래 방향을 강화시키면, 거꾸로 생각해봐. 아래 방향으로 증가했는데 상쇄가 안 되고 강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아래 방향으로 증가했는데 아래 방향을 강화해. 그러면 그 강화된 거에 의해서 아래 방향의 코일이 또 강화시켜. 아래 방향에 있는 게 또 강화시켜. 그럼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 코일만 이렇게 갖다 놓고 점점 강화되면 에너지가 자꾸 생기는 거잖아. 그럼 무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무한 동력.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점점 강화된다고 생각해봐요. 강화됐어요. 강화된 애가 얘를 또 강화시켜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유도하고 플러스가 플러스를 계속 유도하잖아. 그러면 그런 이 세상은 폭발하고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세상이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 변화를 약화시켜요. 그래야 안정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쇄 반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체인 리액션.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핵 반응할 때. 자, 핵 반응할 때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하잖아. 연쇄 반응 때문이에요. 자, 우라늄이 하나가 붕괴가 되면 중성자가 두세 개가 나와서 옆에 있던 우라늄이 또 반응을 해요.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원자 폭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약에 연쇄 반응처럼 강화가 강화를 유도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이미 폭발하고 그거 없을 거다 이 얘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답이 됐나요? 이게 메타 분석이에요. 와우.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붙여가는 거야. 왜 그럴까? 나는 왜 살까? 그죠?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세상이 어디서 왔으면 그 이전은 또 뭘까? 그죠? 그런 거를 찾는 게 누구예요? 과학자예요. 그런 거를 찾아가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오케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전혀 내신과 관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얘기, 그죠? 전혀 내신과 관련이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내신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해볼게. 자, N극을 이번에 이제 강화되는 것만 봤잖아. 자, 여기 있던 자석을 위로 당겼어요. 여기 있던 자석을 위로 당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화가 되는 거야. 아래 방향으로 지나가는 요 자기력선이 5개였는데 아래 방향에 5개였는데 지금 3개밖에 안 지나가잖아. 자, 아래 방향으로 약화되었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보강해야 돼요. 그쵸? 증가하면 상쇄시켜야 되고 약화되면 보강해야 돼요. 그러면 아래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유도되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런 반대 방향이 나온다. 자, 이거 한 3번 더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한 3번 더 할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이해 못해도. 자, 3번 될 거예요. 또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 자, 세기에 대한 얘기. 네, 세기. 자,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이거 뭐 얘기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얘기하는 거야. N 많이 감을수록, 그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빨리 변할수록, 자, 단위 시간당 변화가 많을수록
그러면 자석이 세거나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죠? 자, 이게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는 방향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방해하는 방향. 자, 해볼게요. 자, 자석이 두 개 있네. 자, 요게 검류계가 뭐야? 테스터기. 전류가 흐르는 양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자, 자석이 두 개 있으니까 딱 2배. 자, 여기 갔던 거에 2배만큼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석의 속도가 증가해도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코일을 많이 감아도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로 보자. 자, 에너지로 보자. 자, 잘 보세요. N극을 가까이 하면, 자, 어떻게 된다고? 자, N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N극을 아래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위로. 위로 왜? 아래로 강해졌기 때문에 위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된다 그랬지, 그지? 자, 전류가 이렇게 유도돼. 자, 그러면 이 전류 때문에 나중에 생기는 자기장은 위로 생겨야 돼, 그죠? 위로 생기면 위가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인 전자석처럼 돼요. 그럼 뭘 하죠, 얘를? N극이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윗방향이 N극인 전자석처럼 돼요. 그럼 얘를 자석이 어떻게 될까요? 밀어요. 청력이 발생해요. 자, 자석이 가까이 오면 청력이 발생돼요. 자석을 당기면 인력이 발생해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발생해요. 자, 운동을 방해한다? 자, 운동을 방해한대. 운동을 방해해요. 자, 운동을 방해하면, 자,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다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뭘 한 거야? 에너지를 감소시켰어. 그럼 그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 얘 감소된 에너지는 어디 갔어? 총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 자,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 이 자석의 에너지를 감소시킨대.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치? 얘 운동 에너지가 어디 갔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자석과 코일이 움직여요.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이 코일을 통한 자기장 세기가 변화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요. 그 감소된 게 뭐가 돼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요. 오케이? 이런 전환 관계 있습니다. 됐죠? 자, 머리 아프죠? 잠시 쉬었다가 또 할 거예요. 자, 이거 계속 나옵니다. 요 특강으로 또 나오죠, 그죠? 또 나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할 겁니다. 자, 전자기 유도. 코일과 검류계를 직계전선으로, 검류계, 전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했어요. 자, 코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막 감겨 있겠죠, 그죠? 자석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N극을 움직일 때, 자, N극을 가까이 했어요. N극을 가까이 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N극을 멀리 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죠? 가까이 하는 거 뭔가 반대입니다, 반대. 자, 그러면 N극을 가까이 할 때 오른쪽이야. 그러면 S극을 가까이 하면 반대가 되죠, 그죠? 자, 이거 두 개는 반대야. 그래서 왼쪽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오른쪽이야. 그러면 S극을 멀리 하는 건 반대의 반대니까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어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 자, 그렇다. 그래서 결국 또 합니다. 그죠? 유도 전류. 자, 이제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마지막 기회. 물론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죠. 자, 마지막 기회. 자, 해보자. 자, N극을 가까이 했어요. 이 코일 내부에, 이거 보라색 선 얘기하는 거죠. N극을 가까이 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아래 방향으로 증가했어요. 아래로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쇄시켜야 돼요. 위로. 이게 점선이야. 위로가 점선이야. 위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된다 이거지, 그치? 유도돼.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자, 얘가 위로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인 전자석처럼 돼. 그럼 가까이 하는 애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 청력이 발생한다고. 그죠? 청력이 발생해. 여기까지 하는 거야. 자, 옆에 것도 할게요. N극을 멀리해. 그럼 어떻게 돼?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했어요. 감소하면 어떻게 돼? 강화시켜야 돼. 그죠? 감소하면 증가시켜야 되니까 아래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 자, 전류가 여기 막대가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유도돼야 돼. 내 눈에서 왼쪽, 내 뒤에서 오른쪽 이렇게 A, G, B 방향으로 흘러야 돼. 자, 그럼 얘를 일종의 전자석으로 본다면 아래로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인 전자석처럼 돼. 그지? 그러면 N극을 위로 하면 뭐다? S극이 돼서 땡겨. 인력이 발생해. 자, 공통적인 건 뭐야?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발생해.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또 합니다. 자, S극. 자, S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지. S극을 가까이 해. 그럼 뭐야? 윗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했어. 그걸 방해하려면 상쇄시켜야 돼. 그죠? 윗방향으로 증가했으니까 상쇄하려면 아래로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야 돼. 그죠? 아래로 전류 유도돼. 막대기가 있으면 요렇게. 그죠? 전류가 요렇게 흘려야 돼. 자, 그럼 얘가 뭐처럼 돼? 위쪽이 S극이고 아래쪽이 N극인 전자석처럼 작동해. 자, 그러면 S극을 가까이 하면 얘가 S극이 되니까 청력을 발생해. 청력,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발생해. 자, S극을 멀리 했어. 그럼 윗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해. 윗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하면 위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 그죠?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유도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를 전자석처럼 보면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인 자석이 돼. 자, 그럼 얘 위로 올리면 어떻게? 얘를 운동을 방해하는 인력이 발생해. 인력이 발생해. 그쵸? 그래서 운동하는 방해하는 힘이 발생해. 됐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Q1.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 자, N극을 가까이 할 때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 S극을 멀리 할 때요. 그죠? 반대의 반대. 다음에 그죠? 자, 지금 거를 이해했으면 발전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전기. 됐습니다. 발전기를 분석하도록 합시다. 자, 발전기.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방금 배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분석해보자 이거죠. 발전기의 원리, 발전기 원리. 자석이 있어요. 자석과 코일만 있으면 돼, 그죠? 그래서 자석과 코일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힘들어. 근데 이렇게 회전하는 건 편하단 말이야, 그죠? 회전하는 건 편해. 자, 그래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시킬 때를 보는 거야. 자석이 있어. 그럼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이 초록색 선이야, 그죠? 그러면 코일 있지? 자, 이 코일이 있어, 이 코일. 자, 요게 이제 내부야. 자, 내부 면적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는데, 자, 이렇게 생기는데 내 코일이 이렇게 자기장과 나란해. 그럼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얘는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이 내부를 통과하는 게 없다고. 그렇지? 얘가 이렇게 수평이면 얘가 약간 돌아갔어. 자, 이렇게 지나가면 없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내부를 지나가기 시작하잖아. 그치? 내부를 지나가. 자, 그러면 0도에서부터 자, 얘가 수직으로 90도가 될 때까지 0도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90도가 될 때까지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오른쪽으로 증가해. 이 내부를 통과하는 것만 보는 거야. 자, 내부를 하나도 안 통과하다가 이렇게 하면 요 면적만큼 통과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통과하겠지, 그지? 오른쪽으로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고. 돌아가요. 아니, 돌아가자. 자, 다시. 누군가 이걸 돌려야 되는 거야.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움직이면 뭐가 된다?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누군가 얘를 이렇게 돌렸어. 돌리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증가했어. 오른쪽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전류가 유도되냐고. 왼쪽. 오른쪽으로 증가했으니까 상쇄시켜야 돼, 그지? 상쇄시키려면 왼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왼쪽으로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되니까 전류가 요렇게 유도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유도돼, 90도가 되면. 자, 그러면 90도가 되면 90도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바뀌어요. 90도가 넘어가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감소해. 자, 얘가 90도가 지나갔어. 90도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게 감소해. 그러면 얘와 얘가 반대가 됐잖아. 그럼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돼. 반대로 돼야 돼. 자, 그래서 결국 자, 이 코일을 계속 돌려. 코일을 왜 이렇게 돌려. 자, 코일을 계속 돌리면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전기가 발생해. 자, 얘가 이렇게 발생해, 전기가. 자, 얘가 수평일 때야. 자, 나란할 때 최대값이야. 자, 90도가 될 때. 자, 얘가 이제 0도일 때, 90도일 때. 자, 얘가 180도일 때. 자, 270도일 때. 자, 0도일 때는 가장 전류가 세. Y축이 전류야. 자, 90도가 되는 순간 뭐야? 방향이 바뀌어.
자, 180도가 되면 또 최대값이야. 마이너스 최대값이야. 자, 270도가 되면 또 방향이 바뀌어.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전류가 이렇게 흘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X축이 시간이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교류라고 한다. 그래서 자, 자석에 이 코일을 계속 돌리면 뭐가 발생해? 교류가 발생해. 자, 이렇게 만든 전기를 우리가 쓰는 게 콘센트야. 그래서 콘센트에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는 교류 형태로 발생해요. 그죠? 교류예요. 교류. 자, 직류는 얘는 배터리. 우리가 쓰는 배터리, 건전지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만 전류가 계속 흘러. 이거를 직류라고 해. 직류. 자,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류와 같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건전지처럼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자, 이렇게 발생한다. 자, 이거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이렇게. 자, N극에서 S극으로 하면 이 내부를 지나가는 건 없어. 그죠? 자, 내부. 자, 얘는 내부를 지나간 게 0개야. 0개. 자, 얘는 막 한 50개 지나가. 그럼 얘는 뭐야? 100개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다시 줄어든 거야. 50개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90도 전후. 자, 여기 체크했죠. 90도 회전하는 순간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자, 여기 체크. 자기장과 이 코일이 언제일 때? 90도일 때. 90도. 그렇죠? 얘가 90도일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이거 체크하세요. 그럼 다른 말로 자, 자기장과 이 코일이 나란할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해야 돼요. 그죠? 안 바뀌어요. 90도일 때만 바뀌어요. 90도일 때만. 자, 요거 기억하세요. 90도일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할 때 코일면과 자기장의 방향이 이룬 각도가 변하면서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 자, 0도에서 90도. 아까 얘기했죠. 수가 많아지고 90도 잘 줄어들죠. 그래서 90도에서 전류 방향이 바뀐 거야. 많아졌다가 적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바뀌었잖아. 그지? 그래서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발전소의 발전기.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돌리면 돼. 돌리면. 그럼 뭔가 돌려주는 그 막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터빈이라고 한다는 거죠. 터빈을 돌려주면 그 안에 있는 자, 코일과 자석이 회전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내가 코일을 이렇게 회전시켰어. 근데 이 코일을 한 번 감은 거보다 두 번 감으면 2배잖아. 3번 감으면 3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를 졸라 감아. 자, 막 감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엄청 무거워지는 거야. 그죠? 금속이니까. 엄청 감으니까 엄청 무거워져.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를 돌리는 것보다 자석 자체를 돌리는 게 더 쉽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냥 돌려주는 애가 터빈이야. 터빈. 자, 그리고 발전기에 엄청나게 많이 감은 코일은 가만히 두고 요 안에 자석을 돌려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죠? 코일이 움직여도 되고 자석이 움직여도 돼. 그죠? 자석이 더 가볍기 때문에 자석을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터빈과 발전기라고 해요. 자,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방식. 에너지원. 자, 터빈. 자, 화력은 뭐죠?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화학에너지로 물을 데워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돼요. 자, 핵에너지. 핵에너지 뭐죠? 질량결선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요. 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돼요. 자, 수력발전은 뭐죠? 자, 높이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물이 떨어지는 걸로 터빈을 돌리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발전을 해서 교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류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가지 발전 방식. 자, 화력발전. 자, 여기에 뭘로? 물을 데워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핵발전. 핵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똑같죠? 그죠? 자, 수력발전은 뭐다?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만 알면 돼요. 그럼 뭐만 알면 돼? 자, 이제 얘는 화력발전은 뭐야?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물을 데우니까 열에너지, 그죠? 증기, 회전이 터빈 돌아내니까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자, 핵발전, 원자력발전은 핵에너지. 자, 얘가 물을 데워.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수력발전,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이겁니다. 그죠? 자, 요 밑에 있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전환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발전과 인간생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전기를 화석연료, 화력발전과 핵연료, 핵발전, 원자력발전 이 두 개가 주로 쓴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쓰는 대부분은 뭐다? 석탄 천연가스. 이게 이제 화력 발전이에요. 화력 발전. 그죠? 자, 핵연료. 이게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에요. 핵 발전. 자, 화력 발전을 대부분 씁니다. 화력 발전. 적은 비용. 자, 싸요. 싸요. 건설도 싸요. 쉽게 운영해요. 단점은 하나예요. 뭐예요? 공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 자, 이런 공해가 발생합니다. 화력 발전. 자, 장점이 많은데 공해가 발생해. 자,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어. 단점.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자, 매장량의 한계. 요거예요. 요거. 오케이. 자, 근데 우리 화력 발전 많죠. 그러면 이거를 대체한 게 뭐예요? 핵발전이에요. 핵발전. 핵발전. 핵발전은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전력. 자, 전기 생산 단가가 싸요. 원자력 발전하면 전기세가 싸죠. 자, 비용 효율적입니다. 원료 비용도 저렴해요. 효율적이에요.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요. 얘는 무공해, 자연 친화 발전이에요. 무공해예요. 무공해. 원자력 발전이 무공해라고? 이산화탄소 생성 안 돼요. 환경 오염 물질 생성 안 돼요. 근데 뭐가 만들어져요?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돼요. 이게 문제예요. 방사성 폐기물 이걸 못 처리해요. 이게 인체, 생명체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이 만들어져요. 방사능 누출.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력 발전은 연쇄 반응이라는 이 효과 때문에 뭔가 지진이 나고 뭐 태풍이 불어서 약간 뭔가 제어에 오류가 생기잖아. 터져요. 그죠? 난리가 난다는 거죠. 자, 사용 후 남은 연료, 원전 내 방사성 관리구역에 작업자를 이루었던 여러가지 부품, 방사성 폐기물. 자, 얘도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건 똑같다. 그쵸? 얘는 위험하다. 자, 그리고 핵발전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만들어야 돼요. 다시 화력발전. 우리나라에서 주로 뭐 써? 화력발전과 핵발전을 써. 근데 화력발전은 다 좋은데 뭐가? 공해, 이산화탄소야. 근데 그 다음이 핵발전이야. 핵발전은 예상외로 뭐야? 청정에너지원이야. 공해가 없어. 근데 방사성 폐기물과 문제가 발생하면 폭발할 수 있다 라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라는 거죠. 자, 발전소가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 화력발전과 핵발전을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인간의 삶은 편리했지만 위험성이 증가하고, 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쭉쭉 나오겠죠. 그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자, 여기서는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제 요 문제들 다 훈련해 보세요. 풀어 보세요. 자, 태그 문제. 자, 155쪽 4개. 시작. 두 문제 어때요? 자, 시작. 자, 태그 문제. 지금 못 끄겠다. 태그 문제 화이팅. 자, 맞춤 퇴근. 못 맞추면 못 퇴근. 이해가 안 된다고? 이 문제 이해 안 되는데. 잘 읽어보세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상황 판단.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야죠.
잘 풀어라. 2등급에. 빨리 풀어. 왜 아직도 1번이야? 왜 계속 1번인 거야?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했냐고. 그래서 오케이. 자, 1분 30초. 다 했어요. 바로 할까요, 그냥? 오케이, 할게요, 그럼. 자, 불러. 숫자 4개. 1, 2, 3, 4. 2번. 2. 그 다음에. 밖에 못 풀었네. 아니, 뭐? 뭐야? 저요? 3번 3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제각으로 가요? 3번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뭐, 틀리면 책임지겠죠, 뭐. 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그림과 아는 코일 위에 자석을 연집 방향 운동시키는 모습이다. 잘 보세요. 자,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좌표. 그죠? Y축은 D. D가 거리네. 거리네. 자, X축은 시간이네. 그죠? 자, 거리 시간 그래프네. 그러면 기울기가 뭐예요?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고. 아, 물리에서 그렇게 했잖아. 속력이에요, 속력. 야, 속력 빠르게 해요, 빠르게. 보자. 0에서 6초 동안은 뭐 한 거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린 거야, 그지? 6초 동안 D가 멀어졌잖아. 일정하게 올린 거야. 6에서 8초 동안은 가만히 있었네. 그죠? 가만히 있었어. 8초에서 10초 동안은 갑자기 앞으로 싹 내렸네. 그지? 오케이. 자, 요런 상황이구나. 자, 상황 판단. 그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책을 많이 읽고, 문제를 많이 풀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개념. 개념이나 규칙, 공식, 이런 걸 적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수학. 그죠? 수학. 푸는 거야.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7초일 때. 자, 7초일 때 뭐 하고 있어서? 상황이 뭐야? 가만히 있는 상황이네. 가만히 있는 상황에는 전류가 안 흘러. 변화가 없잖아. 틀렸어요. 자, 변화가 없어요. 자,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9초일 때보다 크다. 자, 개념. 여기서 무슨 규칙이에요? 자,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야. 델타 파이. 그죠? 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단위 시간당 자석의 변화량. 자, 뭐가?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를 의미해요, 기울기. 자, 그래서 기울기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8에서 10초가, 그죠? 8이 10초. 자, 3초일 때가 9초일 때보다 작아요. 그죠? 얘가 더 작잖아, 기울기가. 얘가 더 커. 몇 배 더 커? 몇 배 차이나? 6이고 2니까 3배 차이나, 그죠? 자, 그래서 3초일 때는 9초일 때보다 3배 작다. 3배 차이 납니다. 자, 전류 방향은 반대예요. 맞아. 기울기가 반대니까 반대예요. 그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요. 디귿만 맞아요. 오케이. 됐죠? 2번. 그린 가완하는 발전기의 자석 사이 놓인 코일이 회전하는 모습이다. 이거 했죠? 얘가 이렇게 해서 코일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 때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많아져. 그걸 상쇄시키면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생기게끔 이 코일을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감아져야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감아지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A에서 B 방향으로 흘러야 돼. 자, 90도가 넘어갔어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자기력선이 감소해. 감소하면 보강해야지.
오른쪽으로 자기력선 생기게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B에서 A 방향이 돼요. 바뀐다고. 90도 전후 방향이 바뀐다고. 그죠? 바뀌었잖아.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가에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증가합니다.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에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가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코일 AB 부분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 가와 나가 반대예요. 반대예요.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회전을 방해해요. 무조건 운동을 방해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저장되니까. 이거를 자기 브레이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브레이크.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 무조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브레이크 현상이라고 해요. 자,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 에너지가 전기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다음. 자, 3번. 3번. 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분석할게요. 코일이 있어요. 아래로 운동해. 자, 그러면 아래 방향, N극에서 나와야 되니까 아래 방향에 자기력선이 많아지죠. 그럼 그걸 상쇄하는 위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야 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막대기가 있으면 이렇게 감아줘야 돼. 그거 내 눈에 보이는 방향에서 왼쪽이에요. 손톱이 화살표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이 뒤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럼 밑에 걸 볼게. S극이니까 뭐야? 자기력선이 아래를 향하겠죠.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이 멀어져. 아래 방향이 멀어지니까 아래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야 돼. 그렇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내 눈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 자,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얘와 얘가 반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외우세요. 자, 코일을 통과하잖아.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은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프. 자, 전류의 세기. 자, 자석이 이게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가까이 갈수록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통과하는 순간 반대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희한한 그래프죠.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통과하는 순간 반대가 돼버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자석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자석은 어느 방향의 힘을 받아? 가까워지면 청력이라고 했잖아. 청력이니까 위로 힘을 받아야지. 밀어내야지. 자, 얘는 아래로 떨어져. 멀어지면 뭐야? 인력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위로 힘을 받아야 돼. 결국 이 자석은 어디로 힘을 받아? 무조건 위로 힘을 받아. 왜 그럴까? 아래로 운동하니까. 그죠? 자기 브레이크.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의 힘을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자석이 코일로부터 받는 자기력은 윗방향 맞습니다. 자, 가에서 여기에 불이 켜졌대요. 자, 켜졌대요. 자, 발광에 불이 켜질 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고 빛 에너지가 된 거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고 빛 에너지가 된 거야. 자, 나에서는 불이 안 켜져요. 왜 안 켜져 이게? LED가 뭐예요? LED가 뭐죠? 다이오드예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예요. 자, 발광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에 대한 성질은 앞에서 나왔죠, 그죠? 다이오드는 뭐예요? 이거예요. 자, 전기 소자 기호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P에서 N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만 N에서 P로 흐르려고 하면 막는다는 거야. 자, 위에서 아래로 했을 때 빛이 나왔대. 그러면 위쪽이 P 쪽이고 아래쪽이 N 쪽인 거야. 그죠? 이렇게는 전류가 통하지만 이렇게는 전류가 안 통하는 게 다이오드야. 정류작용. 그죠? 자, LED가 나오는 순간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번. 자, 얘는 뭐예요? 화력. 얘는 핵발전. 자, 나는 핵분열. 맞아요. 핵분열. 핵융합은 아니에요. 아직 핵융합 못하고 있죠. 핵분열. 자, 가와 나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다. 가는 태양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핵 에너지는 태양이 아니에요. 핵 에너지는 원자 핵 내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가와 나는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전원 과정이 공통으로 일어난다. 맞죠? 그죠? 물을 데워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 4문제 풀어뒀으니까 그 전에 문제는 당연히 다 풀어오세요. 제발요. 복습 좀 하세요. 다 풀리긴 해요. 파이팅.